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하면서 회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개인 사업자분들이 열심히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수익금액,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무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일부러 누락했거나 가공경비를 한 게 없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했다는 걸 일종의 증명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누가 확인을 하냐면요, 세무사나 공인중개사 같은 분들이 장부기장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로 세금 신고를 한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와 함께. 그럼 어떤 분들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냐면요, 14년도부터 17년도에는 20억, 10억, 5억 이런 기준이었는데 18년부터는 이 금액이 15억, 7.5억, 5억으로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2022년, 2023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점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그 대상 범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연도 수익금액, 그러니까 22년도 매출액이 15억이 넘어가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익금액이 7.5억이 되면, 7억 5천이 되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같은 경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거용 건물을 개발하시는 분들도 수익금액이 7.5억이 되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해당 연도 수익금액이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떤 내용을 신고하느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그 사업장 현황이라는 걸 신고하게 되고, 주요 매출처, 매입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또 매출액,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또 적격증빙 수치 명세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식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쓰고요, 수익금액 검토표라는 걸 작성해야 되고, 필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그런 표를 또 작성하셔야 됩니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면, 복리후생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썼어요, 1년에. 그러면은 이때 적격증빙으로 얼마씩 지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럼 이걸 이행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산세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 세금 내야 될 금액의 5%가 부과되고요. 5%가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은요,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탈세 혐의가 있어 미제출한 것으로 보고 즉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됐는데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은 이렇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사, 회계사들에게도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그런 분들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과태료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갑자기 세금이 확 늘어나게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경비를 좀 넣을 수도 있고 매출이 좀 누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사실 세무서에서 그게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순간 과거에 비해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세무 대리인들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받으니까 더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세무 대리인 간에 또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0년째 개인사업 도소매업을 운영하셨던 김 대표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판매가 늘어나면서 작년 매출액이 수익 금액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부담이 커진 그 김 대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던 중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권유받게 되었는데 그 세무사가 법인 전환을 권유한 이유가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고 같은 소득이라면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과연 김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과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겠죠.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요, 설립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또 정관도 없어도 돼요. 또 이사회, 주주총회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히 내 사업이니까요. 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사업 개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전부 기업주가 그냥 내 거니까 내가 독점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또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 거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요, 대표자가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어떤 이제 폐업을 하고 신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개인 사업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완전히 다른 그 사업주가 되면서 그 계속성이 좀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높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영업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그리고 또 소득 세율 구간이 법인에 비해서 매우 높고요. 또 소득이 높을 시 당연히 높은 세율로 그 세금이 부과돼서 법인에 비해서 세금도 많이 낸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그 일정한 책임을 지고요.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집니다. 또 신주 발행 및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또 대외 공식력과 신용도가 높아 영업수익 및 관공서, 금융기관에 거래할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합니다.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는. 또 법인세 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사업자보다는 낮고요. 하지만 단점은 또 대표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세금상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또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하거나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함으로써 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좀 내드려야겠죠? 제 결론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 사업자들은 반드시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은 통장 관리를 법인이랑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통장이 따로 있는데 그 통장에서 입금되고 출금된 거에 따라서 그 거래 기록을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 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법인과 동일하게 그 통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마 통장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어차피 내 돈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요,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근거로 해서 기재을 하셔야 되고 장부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법인과 개인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세금이 더 높은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 법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가 되면은 법인의 대표자가 되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거든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그 대표자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재산은 부과가 안 되니까 그 개인 사업을 했을 때보다 이 법인 사업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자 정도 되시면은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낼 겁니다. 그 건강보험료를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크게 낮출 수 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세금 이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을 쌓아둡니다. 그럼 그 쌓아둔 잉여금을 세금 없이 혹은 세금을 낮게 해서 조금씩 빼서 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럴 때마다 다양한 또 절세 스킬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 그냥 한 번에 팡 세금을 내고 끝인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일단 킵해놨다가 조금씩 인출하면서 세금을 좀 분산시켜서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금을 조금씩 내거나 아예 안 내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비용들을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전 금액으로 먼저 쓴다는 겁니다. 개인은 내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는 소득을 갖고 지출한다면, 법인은 내가 먼저 쓰고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도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은 내가 먼저 쓸 거 쓰고 세금 내는 반면에, 개인은 세금을 먼저 떼이고 나서 쓰니까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가 되려면 법인으로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세금 전 금액으로 쓸 수 있어서 이게 또 큰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법인 전환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법인 사업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인 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